맨날 하던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재미있는 관점으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적 관점으로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왜 모두가 아파트를 꿈꾸게 되었는가를 한번 인문학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고, 또 입지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자극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비싸더라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비아파트의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둘 다 그냥 그 집이거든요. 주거의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공간일 뿐인데 왜 아파트로 사람들은 선택을 할까에 대한 거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뜬금없이 영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그냥 동물을 부를 때, 그러니까 양이나 돼지나 소를 부를 때 sheep, pig, cow라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고기가 되면은 sheep은 sheep meat가 아니라 램이 되고, pig 또한 pig meat가 아니라 pork가 되고, cow 또한 cow meat가 아니라 beef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1000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그 영국 본토에 앵글로 섹슨족이 살고 있었고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10세기 정도에 노르만족, 바이킹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지배 구조가 좀 바뀌게 되는데 지배 계층이 노르만족이 되었고 피지배 계층이 앵글로 섹슨족이 되었죠. 근데 노르만족은 프랑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앵글로 섹슨족은 그대로 sheep, pig, cow라고 부르게 됐지만 그 고기를 소비하는 지배계층의 언어를 따라서 고기는 램과 포크와 비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을 쫓아가서 프랑스어로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를 쳐보시면은 이 영어의 발음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과 프랑스의 대저택에서 이제 유래된 잔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저택 딱 상상해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마당에 잔디, 푸르른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거를 상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잔디는 생산물을 가져다 주는 작물은 아닙니다. 그냥 관상용이죠. 근데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잔디를 키웠던 이유는 나는 이 농작물을 키워야만 하는 이런 소중한 땅도 잔디 따위 심으면서 낭비할 수 있어라고 부와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가 그대로 미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HOA라고 해서 House Owner Association, 주택 소유자 협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마당의 잔디를 잘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를 똑바로 안 하면 벌금까지도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표준 문화라는 것이 정착되는 건 결국 상위 계층의 문화가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면서 표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도 이런 단계가 있을 것인데 어떤 상황이었길래 아파트가 이렇게 표준 주거로 정착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해 보니 해방 이후에 전쟁이 있으면서 주거라는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는 이제 한옥이었는데 한옥은 땅도 많이 필요하고 더 빠르게 공급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제로 나온 것이 유럽식 집합 주택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 가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서칭해서 봤는데 파리, 바르셀로나, 베를린,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같은 지역들을 가보면 이런 집합 주택이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집합주택을 채용해가지고 국가주도 공공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1962년에 지금 마포 삼성아파트 자리에 마포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아파트의 모습을 갖춘 주거 형태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1970년대 강남 개발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에 각각 압구정, 현대, 반포 주공, 잠실 주공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또 여의도 개발하면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과 같은 아파트, 그리고 베드타운 역할을 했던 목동의 아파트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난방이 중앙난방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난방이라고 하면은 장작에 불 떼고 뭐 연탄 떼고, 그래서 배산임수라는 이야기가 나온 얘기가 뒷산 가서 장작 떼가지고 난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어야 되고 그랬고, 또 상수도라는 개념으로 물을 집에서 마음껏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산임수에 물 가까이 해야 되는 것도 물 길어다 써야 되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전기와 뭐 수세식 화장실과 같은 굉장히 근대화된 생활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아파트라는 그 주거 형태가 좋은 집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곧 이게 주거 편줄이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곧 주거의 표준이 되었고 모두의 꿈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입지에 대한 비밀, 입지 요소들을 거부할 수 없는 욕구들,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대한 걸로 풀어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남성분들이라면 100%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들 드림카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나는 뭐 경제적 자유 이루면, 뭐 1억 원이 생기면, 10억 원이 생기면 어떤 차를 탈 거야 라는 게 하나씩 있으실 텐데, 이 드림카에 대한 욕구는 더 멀리,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게 그 욕구로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동의 욕구는 왜 생겨났을까라고 하면, 이제 30만 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저희 인류 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DNA에는 그 수렵 채집인의 삶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상황에 적용하면은 교통의 욕구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여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도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걸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은 뭔가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그 목적지까지 더 빠른 속도로 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게 되고, 곧 그 목적지까지 시간을 적게 쓰면서 시간을 단축해서 이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직장까지 출퇴근을 한다면은 어떤 이동 수단으로 가던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 그게 입지에서 교통 요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피엔스 30만 년 전에 등장하고서부터 오랜 기간 수렵과 채집으로서 생존을 했다고 합니다. 1만 2천 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드디어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또 생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으로 와서 생존에 필요한 것은 단언컨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나오는 곳은 결국 직장이겠죠. 네, 근로로 돈을 버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그래서 그 입지 요소에서 직장은 또 곧 생존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결론에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DNA를 형상화한 사진인데요. 그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이 있는데 1970년대 이기적 유전자, 되게 유명한 책 쓰신 분이죠. 이분이 밈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밈, 그 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밈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뭐 행동이나 지식과 같은 것들을 복제화하는 게 밈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따라한다는 것이죠.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 안에 있는 DNA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곧 부모는 나의 DNA 클론인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멘토를 찾아주면서 내 자녀가 도태되지 않고 더 계보를 이어나가고 계보가 끊긴다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또 입지요소에서 교육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결국 내 자녀가 도태되지 않고 계보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좋은 지위에 있으면서 성공하길 바라는 그런 불안을 해소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입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인문학적 소견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직장과 교통과 학군에 대한 정보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을 분석하신다라고 하면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되고요. 나는 충청권에 대해 좀 부동산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충청도의 대장 도시는 대전 도시기본계획 보시면 됩니다. 충청도의 중심은 당연히 대전이니까요. 경북은 그럼 어딜까요? 대구를 보시면 되고요. 경남은 어딜까요? 부산을 보시면 됩니다. 전라도는 당연히 광주겠죠. 네, 이렇게 주요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보시고 지역에서 부동산을 분석하시면 직장은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면 교통은 어떻게 하느냐? 교통은 서울 수도권은 도로보다는 지하철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의 교통량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원래 20분이면 가는 도로가 출퇴근 시간만 되면은 2배가 더 걸려서 50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지하철 노선도를 꼭 보셔야 되고, 이외의 지역은 도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들은 그렇게 교통 체증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도로와 같은 걸 보시면 된다. 그리고 학군은 제가 직접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실, 아파트미, 호갱노노 같은 플랫폼을 보시면 되고, 제가 띄워놨거든요. 네, 여기가 아실의 이제 플랫폼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왼쪽 메뉴들에 보면 학군이 있습니다. 학군에 들어가시면은 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서울 제일 탑 학군을 가지고 있는 강남 한번 보면 이렇게 누르면 중학교 학업 성취도,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각각의 과목별 능력치와 평균 능력이 나오는데 90% 넘어가는 학교를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 90%인 엄청난 학군을 소유하고 있고, 여기 특목고 진학률도 중요합니다. 특목고 진학률이라 하면은 외고, 과학고, 국제고 진학률인데 5% 넘으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곳인데 10% 가까운 학교들도 보이는 거 보면은 강남은 당연히 학군 1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분석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파트미는 요게 홈페이지인데 위쪽에 보면은 학군 정보가 있고 이 밑에 자사고, 특목고 실적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중학교의 자사고 진학률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강남을 볼게요. 그러면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이 무려 전교생의 50% 가까이를 보낸다고 합니다. 엄청난 학군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 학군을 또 분석하실 수가 있고, 호갱노노에는 이제 학원가를 보기가 좀 편합니다. 강남 학원가를 또 찾아가 볼게요. 강남 학원가는 이 대치동 쪽이랑 압구정 신사동 쪽에 같이 있는데 여기 학원가 메뉴가 또 있습니다. 보셨죠? 여기 학원가 메뉴를 누르시면은 당연히 전국 1위 대치동 학원가가 나오고 또 신사동 학원가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별 학업 성취도,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 지역별 학원가까지 알아보시면 며칠 전 리치비님께서 인천 9월동을 콕 찍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치비님은 부동산 이제 안 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지 2년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이런 감각을 소유하고 계시구나. 인천이니까 뭐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되지만 인천 도시기본계획도 있으니까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인천 중심지 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천은 4도심이 있다고 합니다. 9월, 송도, 동인천, 부평이 그 4도심인데 리치비님 콕 찍어주신 9월동은 이 인천 4도심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요 4개 도심의 거의 중앙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좋은 곳이고 실제로도 인천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환승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부평 가기도 좋고 송도 가기도 좋은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이제 근미래에 GTX-B라는 노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예정인데 9월이 있는 데가 인천시청역이거든요. 인천시청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여의도, 용산, 서울, 청량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인천 1, 2호선만 이용할 수 있었으니까 서울지하철 7호선이나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해가지고 서울로 들어오는 게 이제 베스트였는데 GTX-B 이용해서 한 번에 여의도 도심, 그리고 서울 도심, 용산의 광역 중심, 청량리 광역 중심까지도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동하는 시간까지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교통 호재가 엄청난 곳이죠. 그래서 리치비님 찍어주신 구월동은 정말 매력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찍은데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인천에서 좀 좋아하는 지역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4도심 중 어디를 가장 좋아할까요? 부평도 물론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곳은 송도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학군지, 강남, 목동, 노원급 학군지다 얘기를 해놨죠. 송도는 정말 인천의 최고 학군지면서 감히 강남, 목동, 그러니까 서울의 3대 학군지와도 견줄만 하다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서울 3대 학군지의 탄생 배경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강남과 목동과 노원이 그 3대 학군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1970년대에 강남과 여의도가 개발됐다 말씀드렸는데 이때 그 당시에는 서울의 중심지였던 사대문 안 그 교육 1번지 종로에 있던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가 강남과 목동 노원구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전 연도와 학교들을 명시해 놓은 그 지도와 표인데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문 학교들이 사실은 다 종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중에서도 이제 종로학원 유명하잖아요. 종로학원이 근데 대치동에 있거든요. 왜 대치동에 있냐? 사실은 종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들이 다 이사 가니까 가장 학교들이 이사 많이 간 대치동 쪽으로 이제 따라간 거죠. 그러면서 형성된 학군이 아직도 우리나라 3대 학군지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학군지의 그 능력치는 얼마나 될까? 아까 강남 학군지 살짝 봤는데 노원부터 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노원의 학업 성취도와 특목고 진학률입니다. 괜찮죠? 다음은 목동입니다. 목동 또한 학업 성취도 90%, 평균 90%가 넘는 학교들이 6개 학교나 있고 특목고 진학률도 5% 넘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보일 정도로 아주 준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았던 강남이죠. 강남은 뭐 말할 게 없이 학군 1번지인 것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송도입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학업 성취도 보시면은 정말 3대 학군지와 견줄만 하고 특목고 진학률 또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송도가 굉장한 학군지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천 얘기만 하면은 또 서운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서울 얘기를 또 해야겠죠. 서울도 한 지역을 또 꼽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광역 중심이고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제 곧 트리플 역세권이 될 곳인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잠실, 청량리, 영등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동 정답입니다. 창동. 네, 정확히는 노원과 도봉입니다.
네, 창동 상계 광역 중심을 품고 있는 지역이죠. 그 초록색 선 그어놓은 게 4호선 지하철을 제가 그려봤고요. 초록색 선은 7호선 지하철을 그려봤습니다. 지금은 4호선과 7호선 두 개를 갖고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 이 노선들이 지나가는 중심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좀 멀다 뿐이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서울의 외곽에 있다 뿐이지 서울의 이 도심과 이 광역 중심을 지나갑니다. 서울 도심과 강남, 그리고 품고 있는 창동 상계 광역 중심과 용산, 괜찮은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가 GTX-C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창동역에서 시작해서 광운대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가장 핵심인 삼성역까지 지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서울지하철 7호선으로 강남을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역에서 역으로 지하철을 한 4, 50분 타고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GTX-C를 타고 가면은 10분대로 끊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통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그 의정부 쪽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강까지 들어가게 해주는 도로인데 상습 정체 지역입니다. 노원에서 강남 가려면 안 막히면 20분이면 가는데 50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곳에 그 지하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랑 서부간선 지하도로 이용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여기도 상습 정체 지역이었는데 지상의 도로를 그대로 살려두고 지하로 도로를 하나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일어나는 시간에도 그냥 교통망이 원활하게 좀 운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지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기존의 월릉 IC, 그러니까 노원구에서부터 삼성 IC, 삼성역까지 가는데 50분 걸리던 게 20분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쭉 여기서 우회해서 돌아갔던 노선도 일자로 쭉 펴지게 되면서 청담도 IC가 생기고 삼성도 IC가 생기고 대치도 IC가 생깁니다. 강남 들어가는 게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창동 상계 광역 중심이 광역 중심이긴 한데 광역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직장군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하철 4호선의 차량 기지이면서 옆에 조그만 운전면허 시험장이 같이 있는데 이 그 니은 모양으로 생긴 부지가 바이오 직장군이 들어올 부지입니다. 바이오라고 하면은 결국 고소득 직장군이고 이 고소득 직장군의 산업 축은 동대문구 홍릉에 있는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면서 서울원 아이파크 들어오죠. 그 옆에 그 현대건설 본사가 또 이전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창동 상계까지 바이오 산업 직장군까지 이어지면서 그 청년 첨단 혁신 축이라는 이름으로 산업 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원 도봉의 최대 단점 중 하나가 직장군이 없고 그 주요 중심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는데 그 단점이 해소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긁어왔습니다. 네, 앞으로 창동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대한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고 좋은 직장군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노원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노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실거주를 해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분들처럼 현직에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실거주, 서울에 실거주를 할 수 없는 분들은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서울 전 지역이 걸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다면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서울의 빈부격차라는 짤로 외국인이 찍었다고 하면서 한 5, 6년 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서울의 빈부격차처럼 보이시나요? 네. 신축과 구축. 슬프실 정도로 이렇게 감성이 자극되는 사진이었는데 사실은 빈부격차는 없습니다. 네. 그 뒤에 보이는 신축 주상복합은 이촌동 레미안 첼리투스입니다. 네. 제가 이거 자료 만들면서 보니까 평당가 한 1억 1,2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의 무너져 갈 것 같은 아파트는 이촌동 왕궁 아파트인데요. 평당가가 첼리투스랑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외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둘 다 이촌동에 있기 때문에 왕궁 아파트가 아무리 무너질 것 같고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파트더라도 곧 신축이 될 거라는 확신을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런 이촌동 첼리투스와 왕궁 아파트와 똑같은 조건에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구축 아파트가 저평가된 곳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주택자라면은 가능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부동산 스터디 5기인가요? 자료를 구성하면서 만들었었는데 작년 초입니다. 25년 1월에 61평형이 85억의 신고가를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똑같은 평형의 신고가를 확인해 보니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128억의 신고가가 찍혔더라고요. 변동률로 보면은 거의 60% 정도 되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주택자시라면 더 좋은 집을 사려고 이 돈을 모으는 기간에 이 자산의 가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산이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호스트로 운영하는 스터디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부동산 스터디 20기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20기는 마감이 됐고요. 21기, 22기가 아직 모집 중에 있으니까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마트 강연을 다닙니다. 네.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1월 21일 날 하남과 위례에 갈 거고 2월에는 의정부와 별내, 킨텍스 그리고 김포, 트레이더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시간이 되시면 저를 또 만나러 오셔도 되고요. 이거는 서울 급지책의 25년도 버전에서 26년도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 저희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고정 링크에 노션에 제가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공부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단톡방입니다. 아직 제 단톡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QR 스캔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카드형 경제뉴스 배달해드리고 고정 링크에 노션 있는데 거기에 제가 공부한 지식들을 무제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도 팔러 다니지만 책도 팝니다. 그래서 제 책이 교보전자 도서관에 무료로 보실 수 있게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어플 받으신 다음에 도서관 육군으로 검색하시고 제 책 이름 8년차 김대희 치시면은 무료로 보실 수 있고 또 리치군인 클래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한 부도 안 팔렸어요. 리치군인 클래스에서는. 리치비님께 죄송합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여기서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총정리하면은 결국 입지는 욕구다.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선점해야 한다. 직장은 어디서 보느냐? 도시기본계획을 보셔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마다 있습니다. 교통은 서울 수도권은 지하철 보시고 지방은 도로교통망을 보셔라.
학구는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된다. 아실, 아파트미, 호갱노노 세 가지 활용하는 법 알려드렸고요. 인천 9월, 인천 성도 서울 노원, 특히 서울 노원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걸려서 못 사는데 풀리면 바로 오픈런 할 수 있게 집 안 보고도 계약금이 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처음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도전하기에 그 무리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꼭 도봉, 노원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입지 좋은 구축은 만약에 입지 좋은 구축이 저평가됐다면 정말 기회입니다. 오히려 좋아. 네, 이런 곳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라면은 내 화폐 가치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산 가치는 더 빨리빨리 올라가면서 도망가니까 가능한 빨리 현금은 자산으로 바꾸셔라 라는 게 오늘의 총정리입니다. 끝! 감사합니다.